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 작 여인열전 해경궁 홍씨 편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당론을 쫓은 내혹한 정책 집행자 해경궁 홍씨. 13살의 세자빈. 영조 20년 1744년 1월 9일 서울 안국동의 풍산 홍씨가는 아침부터 술렁거렸습니다. 10살에 불과한 홍씨. 1735년에서 1815년 소녀가 왕 세자빈으로 책봉받는 부절과 예물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사 김은경과 부사 이무가 부절과 예물을 갖고 오기로 되어 있었다. 어린 소녀 홍씨는 세자빈으로 간택된 후 친정이 아닌 별궁에서 소학, 어제 훈서 등의 책을 아버지 홍봉안에게 배우면서 지냈다. 홍씨 소녀는 세자빈에 간택된 지난해 불과 9살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임무를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언니의 혼수를 헐면서까지 간택에 임하게 한 이유는 낙가에 거듭한 인생 전환을 위한 승부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낙방. 홍씨 소녀는 작년에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홍봉안이 과거에 또 떨어졌던 것이다. 그때 홍봉안의 나이 31살이었다. 동년배 중에는 종육품 이상 참상관이 수두룩했고 정상품 통정대부 당상관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출사를 못한 백두신세였다. 그나마 작년의 과거는 영조가 성균관 문묘의 공자신의에 참배를 마친 후 특별히 실시한 알성시로서 주위 유생들의 부러움을 산 과거였다. 이는 가문의 역사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비록 지금은 낙과를 거듭하는 신세지만은 홍봉안의 가문은 대사원 이상과 선조의 딸인 정명공주의 부군 홍주원을 직계조상으로 하는 명가였다. 홍씨 소녀의 고조부인 홍만용이 예조판서를, 증조부 홍준기가 사복시 첨정을, 할아버지 홍현보가 예조판서를 역임했다. 계속 낙방하자 홍봉안은 30이 넘은 나이에 음직을 두드려 종구품 은흥 참봉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세자빈 간택령이 내려지자 홍봉안은 이를 패배로 점철된 인생을 역전시킬 승부수로 삼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청리 임금의 외척에게 영광은 순간이고 화가 장구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홍씨 소녀의 어머니 한산이 이씨는 세자빈 간택에 응하는 단자 생년월일을 적어 바치는 것을 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홍봉안이 내가 녹을 먹는 신하요 딸이 세상의 손녀인데 어찌 임금을 속이겠는가 라며 이를 강경했다. 종구품 참봉의 녹을 먹는 신하 운우는 그리 떳떳지 못한 명분이었고 속셈은 딸을 통한 정치적 불운 탁에 있었다. 세자빈 간택 때는 발도에는 금원령을 내리고 처자 단자를 받았지만 현실상 지방에서는 응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30명을 넘지 않았다. 홍보안은 유달리 영특한 홍씨 소녀라면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아 승부수를 던졌고 이 승부수는 성공했던 것이다. 이날 눈물을 흘리며 대궐로 들어간 홍씨 소녀가 바로 해경궁 홍씨였다. 조선 후기 그 어느 왕실 여인보다 정치적이었고 바로 그 정치성 때문에 일생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인이었다. 집안이 나라보다 앞서 홍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그의 남다른 성품을 말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른들이 3년복을 입고 있을 때 외가 혼사에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어린 아이들은 저마다 화려한 치장을 뽐내는데 그 혼자 흰옷 입기를 고집했다. 어머니가 너도 치장 하라고 권하자 홍씨 소녀는 저는 할아버님 복제 상복을 입어야 하니 다른 아이들같이 색동옷을 입어서는 안 되지요 라고 답했다. 일가 한 사람이 7살에는 복제를 입지 않는다고 하자 저는 비록 복제를 입지 못하는 나이지만
부친이 상복을 입고 계시니 색동옷을 입을 수는 없지요. 라고 답하는 조숙함을 보였던 것이다. 아버지 홍복하니 거듭 낙과할 때 정박하기만 하던 안국동 집이 세자빈 간택 이후 갑자기 사람들로 들끓는 것을 보고 그는 권력의 힘을 실감했다. 평소 내왕이 없던 먼 일가들까지 예전부터 두터운 정의가 있었다는데 뜻대로 몰려들었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대부 한 명은 그에게 공손한 말로 제 이름이 거울 감자와 도울보라며 궁중에 들어간 후 잊지 말아달라고 청탁까지 했다. 홍씨 소녀가 궁중에 들어가던 날 홍봉안이 다 잃은 말은 의미심장했다. 신하의 집이 총리가 되면은 총애가 따르고 총애가 따르면 문벌이 왕성해지고 문벌이 왕성해지면은 재앙을 부르는 법입니다. 백면서생이 일조에 왕실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것은 복의 징조가 아니라 화의 깃털이 될까 합니다. 동궁 섬김을 반드시 옳은 일로 돕고 말씀을 더욱 삼가서 집과 나라의 복을 닦으소서. 나라와 집의 순서가 아니라 집과 나라의 순서였던 이 말 한마디에 그가 걸었던 81년간의 지난한 삶, 궁중에서 보낸 파란만장한 70여 년의 역정이 당기게 된다. 이 한마디의 순서는 그가 평생 동안 일관되게 지킨 정치 이념이었다. 홍봉한이나 그에게 우선순위는 나라나 왕가가 아니라 풍산 홍씨 사가이자 노론이라는 당파였던 것이다. 같은 달 11일 대궐에서 치른 가례에서 해경궁 홍씨는 동갑인 사도세자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가서 너의 아내를 맞이해 나의 종사를 받들게 하되 엄하게 거느리도록 힘써라 라고 말했다. 사도세자는 신선은 상가 교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4번 절한 다음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어의궁으로 가서 홍씨 소녀를 만났다. 세자나 세자빈이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배우자나 혼인이 아니었다. 세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가 운명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홍씨 소녀는 이날로 정치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만약 두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같았다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처럼 하늘이 맺어진 인연일 수도 있었다. 정치적 견해가 같았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그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만은 그것은 비장한 아름다움을 담은 사랑이었다. 그러나 사도세자와 세자빈은 훗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하늘과 땅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홍씨의 집안은 대대로 서인 노론이었다. 그의 현조인 손조의 부마 홍주원과 동생 홍주신, 홍주국은 모두 노론의 원조인 서인이었고 이후 홍봉안의 증조 홍준기가 노론이 되면서부터 그의 집안은 대를 이어 노론이 되었다. 홍봉안의 백부인 홍석부와 부친 홍현보도 모두 노론이었다. 원래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인 1728년에 요절한 효장 세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소론 탕평파인 조문명의 딸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세자빈 조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홍씨가 실질적인 세자변이 되었다. 세자는 가래 당시 세자빈에게 만족했고 이는 홍씨도 마찬가지였다. 가래 당시 세자는 10살의 어린 나이답지 않게 체구가 듬직했고 머리까지 영특했다. 그야말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지닌 믿음직한 세자였으니 홍씨가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홍씨도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현명했으며 외모도 아름다웠으니 세자가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홍씨는 조선 왕실에서 요구하는 검소한 여인상에 걸맞았다. 홍씨가 어렸을 때
동갑 친척 아이가 화려한 옷만 입자 어머니도 너도 저런 옷 입고 싶으냐? 라고 물었다. 홍씨 소녀는 저런 옷이 있으면 안 입지는 않겠지만은 새로 장만해서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했고, 이에 어머니가 탄식하며 너는 가난한 집 딸이니 어찌하랴. 내가 성혼할 때는 고운 치마를 해주어 오늘 내가 어른같이 한 말을 표창하겠다고 답했다. 홍씨가 세자비로 간택되자 어머니는 군종으로 들어가면은 끝내 사살한 의복을 입지 못할 것이니 그 전에 입히고 싶었던 원을 풀겠습니다. 라며 다홍 주름 치마를 해 입혔고 조숙한 홍씨는 울면서 고맙게 받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래 이후 홍목한의 앞날은 그의 계획대로 돌아갔다. 그는 그의 10월 사실상 그를 위해 열린 과거에서 드디어 급제했다. 급제 소식을 먼저 들은 세자는 사랑하는 세자빈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와 전하며 기뻐해 주었다. 세자는 장인 홍몽한이 영조에게 받은 사화, 과거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리는 모자에 쓰는 꽃을 어루만지며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세자비를 사랑한 만큼 장인도 사랑했던 것이다. 이제 갓 과거에 합격한 그에게 제수된 관직은 파격적이게도 정오품 문학이었는데 문학은 세자시강원에 속한 관직이었으니 세자를 잘 보도하라는 뜻이었다. 이후 홍모환은 눈부실 정도로 고속 승진을 했다. 급제 다음 해인 영조 21년에 일약 종 2품 광주 부윤에 제수되었다. 제부의 신사관이 아무 이력도 없는 홍목한이 부윤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박할 정도의 고속 출세였고 영조실록에 여론이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는 영조 27년 1752년 세손 정조를 낳아 이런 논란을 일축했고 홍봉환은 고속 승진을 계속했다. 해경궁은 부친을 따라 노론 당인이 되었는데 세자빈이라는 위치는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만들었다. 소론 세자, 노론 세자빈. 그러나 세자가 점차 반노론, 친소론의 정치 성향을 띠게 되면서 부부의 행복한 나날은 끝이 났다. 사도 세자는 어린 시절을 저승전 동궁에서 보냈는데 해경궁 홍씨는 훗날 기순한 한중론에서 이를 한탄에 맞이 않았다. 저승전인즉 어대비가 계시던 집인데 안 계신 지 오래되지 않고 저승전 저편의 지선 땅이라는 집은 희빈 장씨가 갑술년 후에 들어서 2년 성모 왕후를 저주하던 집이라 포대기 쌓인 아기 내를 이런 황량한 정각에 혼자 두시고 장희빈 초소는 소주방 군중의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서 잡숫는 음식 초소를 삼으시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리요. 홍씨가 거론한 어대비는 경정의 계비인 선의 왕후 어씨였다. 경정은 소론을 저지하다가 사도 세자의 아버지 영조와 노론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전해지는 임금이었다. 남인 계열이었던 희빈 장씨는 왕비에서 강등된 후 지선당에서 거처하다가 이곳에서 2년 왕후를 저주하는 주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였다. 사형당한 장희빈의 아들이 바로 경종이었던 것이다. 선의 왕후 어씨가 영조 6년에 세상을 떠자 그를 모시던 궁녀들은 3년상을 마친 후 골 밖으로 나갔는데 사도세자가 저승전에 들어오자 다시 들어와 사도세자를 모시게 되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이 과정에서 노론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것이다. 세자가 소론의 정견을 가지게 되자 노론은 세자를 정적으로 돌렸다. 문제는 부왕 영조가 겉으로는 탕평을 자처했지만 속으로는 노론의 정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영조와 세자의 불화는
해경구 홍씨가 한중록에서 주장한 대로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영조가 노론의 정견을 갖고 있는데 반해 세자는 소론의 정견을 가진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조와 세자의 불화와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사도 세자가 소론을 지지하는 듯 하자 김상로 등 노론 대신이 영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 세자 저하가 선왕 경종 때의 일에 대해 그릇된 사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영조가 세자를 불러 꾸짖었다. 꾸지람을 듣던 세자가 반발했다. 황숙, 경종은 무슨 죄입니까?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영조는 이 대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경종 독살설이라는 영조의 길고도 깊은 컴플렉스를 세자가 건드린 것이다. 이는 영자와 세자가 서로 다른 정견을 가졌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는데 당쟁의 시기에 다른 정견을 가진 인물은 곧 정적이었다. 영자와 세자는 부자에서 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제위 31년 1755년 2월의 나주벽서 사건은 사도세자를 결정적으로 고립시켰다. 나주 객사에 간신히 조정에 가득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는 내용의 벽사가 붙으면서 시작된 나주벽서 사건은 소론 강경파는 물론 영조 당평책의 한 축이었던 소론 온건파까지 모두 거세시켰다. 범인은 소론 강경파 윤치상의 아들 윤지였는데 그는 영조 4년의 2인자 난 때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나주로 옮겨져 30년 동안 기양 살던 인물이었다. 노론이 이 사건을 계기로 소론에게 가혹한 정치 보복을 가하자 사도세자는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영조는 나주 벽서 사건을 적발한 것을 기념해 그해 5월 토역경과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인자의 난에 관련되어 사형당한 심성위원의 아우 심정연이 영조의 치세를 부정하는 내용의 답안지를 제출해 충격을 던졌다. 나주 벽서 사건의 주모자 윤지의 숙부 윤혜와 영조에게 사형당한 김일경의 종손 김도성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은 조정에서 소론을 완전히 몰락시켰다. 이는 소론 정견을 지닌 사도세자가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사도세자를 제거하다. 이 사건 이후 노론은 사도세자 제거를 당론으로 삼았다. 도역형과 답안지에는 영조 치세에 대한 비판 외에도 병조판서 홍상한 훈련대장 홍보안 형제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당시 홍보안이 노론 용서라는 점을 뜻했다. 홍보안은 세자빈 홍씨에게 당론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홍씨에게 따르기를 요구하는 당론이 사도세자 제거라는 점이었다. 노론은 해공호 홍씨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자 대신 세손 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해경호 홍씨는 이 약속을 명분으로 당론을 따랐다. 그는 세자에게 가는 정보를 통지하고 세자에 대한 정보를 노론에 제공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한중록에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소조 사도세자께서 매양, 연설, 경연 중에 영조가 한 말을 사관에게 써다가 보시니 연설 중에 세손 정조를 일으키며 사랑하시며 나라의 중탁을 세손에게 하노라 하시는 마디가 있는데 소조께서 세손을 사랑하시나 제왕과 부장가리 자고로 어려운데 하물며 병환 중 당신은 어렸을 때 자유를 못 받은 것이 지안이 되어 계신데 그 아들만 일으키시니 그 격화 가운데 어찌 하시리요. 세손 한 몸에 종사 존망이 있으니 세손을 무사케 할 도리가 그 연설을 아니
보이시기 있으나 아니 보시게 할 길이 없어 내관도로 일러 써 오거든 그 연설을 고쳐 써 보시게 하고 위급한 때면은 내가 내관에게 칠히 말하여 빼게 하고 이 사연을 선친 홍보왕께 기별하여 아무쪼록 새손 평안할 도리를 하소서 하니 선친 위국지충으로 두루 조선하오셔 그런 말은 밖에서 빼고서 써오게 하니 새손 한 몸에 종사 존망이 있다는 말은 이때 이미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경궁 홍씨와 홍보하는 세자에게 가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작해서 세자를 위험에 빠뜨렸다. 해경궁에게 세자는 이미 정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부여받은 정치적 역할을 냉혹하게 수행했다. 세자가 의문의 관소행을 한 이유도 당시 평안감사 정유량의 주인인 조재호였기 때문이다. 세자는 유사시 정유량이 취하는 군사의 도움을 얻을 요량으로 관서행을 단행했으나 한중록에 부친이 초조 황망하여 넌지시 감사 정유량에게 알아와서 소식을 들으시고 라는 기술대로 정유량은 오히려 홍보안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도리어 세자를 위험에 빠뜨렸다. 홍보안, 홍계의 등 노론 영수들은 관서행을 빌미로 세자를 제거하려다가 세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패하자 노론 윤급의 청직이 나극경원을 매수해서 세자를 역모로 고변하는 승부수를 던진다. 고변을 들은 영조의 오늘 진정 신하들의 치우친 논의가 부당, 영조의 당, 자당, 세자의 당이 되었다. 는 한타는 사도 세자 사건의 본질을 잘라 말해준다. 위기를 느낀 세자는 시민당 뜰에서 섰고 대자하지만은 자의정 홍보하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마지못해 영조에게 이 사실을 알릴 정도로 사위를 철저하게 버렸다. 세자는 장인뿐만 아니라 해경궁까지 자신 제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뒤주에 갇히던 날 해경궁에게 아무래도 이상하니 자네는 잘 살게 하겠네. 그 뜻들이 무서워 라고 말했다. 세자가 학치를 핑계로 죽음에서 벗어나려 세손의 휴양 방한모를 요구하자 해경궁은 세손 것은 작다며 당신 것을 쓰라고 대답했다. 이에 세자는 자네가 참 무섭고 흉한 사람일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 하기에 내가 오늘 나가서 죽기로 그것을 꺼려 세손 휴양을 안 씌우려는 심수를 알겠네 라고 말한다. 세자는 나는 패하고 세손을 효장 세자의 양자로 삼으면 어찌할까 라고 걱정하는데 이 일은 그의 사후에 정확히 실현되었다. 영조에게 뒤주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도 홍보안이었다. 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신음하는 여드레 동안 해경궁도 세자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세자의 후견인 조재호에 대한 정보를 홍보안에게 제공했다. 이처럼 안팎으로 고립된 세자가 후견자로 택한 인물이 조재호였던 점은 세자 부부의 비극적 관계를 극대화시켜 보여준다. 소론영수 조재호는 형수 효장 세자 빈조씨의 오빠였던 것이다.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조사한 효장 세자의 처가에 기대야 했던 세자의 운명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다급해진 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직전 조재호를 부른 사실을 홍보안이 알게 된 것도 해경궁 홍씨를 통해서였다. 소조께서 당신이 스스로 위태하셨던지 조재호가 원임 대신 전임 대신으로 춘천에 있었는데 개방 조유진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상경하라고 하시더라. 해경궁 홍씨로부터 이 정보를 들은 홍보안은
즉각 조제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조제오와 친했던 남경용으로부터 조제오가 말하기를 한쪽 사람들이 모두 소조 세자를 불충하였으나 나는 동공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자백을 끌어냈다. 유채로부터는 조제오가 항상 동공을 보호한다고 하였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또 조제오는 남인이 7, 80년을 굶주렸으니 하늘의 이치로 봐 반드시 남인의 뜻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노론은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소조에게 불충한 한쪽 사람들은 물론 노론이다. 세자 이복 형수의 오빠 조제오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세자 장인의 공격 끝에 세자가 비명에 간지 한 달 만인 영조 38년 6월 사형당하고 말았다. 나아가 홍몽하는 조제오 사건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반포하자고 청해 의리의 끝이란 뜻의 수입편이 반포되었다. 홍보하는 이 책이 반포되던 날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빈 사도 세자 모친께서 아뢰는 것은 오직 전원을 위한 것으로서 성상께서 단행하신 것이고, 둘째는 신이 성상의 뜻을 받들어 행한 것이며 그 다음은 여러 신하들이 받들어 행한 것입니다. 영조실록 38년 8월 12일. 이는 홍보한 자신의 입으로 사도 세자를 죽인 주범들을 정리한 말이다. 곧 영조 자신과 홍보한 자신과 노론 대신들이 사도 세자를 죽인 주범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사도 세자를 죽이려는 영조의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그가 뒤주를 들여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자가 절규 속에 죽던 날 홍몽하는 김양택 등과 함께 삼포 한강에서 배를 띄우며 놀다가 이 꼴에 세자 장례를 위한 예장 도감 제조를 맡기도 했다. 세자 사망 석 달 후 사원부 집의 황취룡이 사도 세자를 죽인 범인은 홍봉안이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으나 홍봉안의 동생 홍인안 등은 형제 정승으로 권력이 더욱 커졌을 뿐이다. 그 배후에 해경궁이 있었으면 물론이다. 한중록을 쓴 이유. 세자의 아들에게 대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노론은 세손 제거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자 해경궁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경궁은 세손 제거 작업을 주도하는 숙부 홍인안에게 편지를 보내 중지를 요구했다. 당내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해경궁의 반발은 노론의 일사불란한 당론 집행을 어렵게 했고 결과적으로 세손 제거는 실패했다. 당론에 따라 남편은 버렸지만 아들을 버릴 수 없었던 해경궁 홍씨의 지원에 힘입어 아들 종전은 1776년 제위 52년 만에 사망한 영조의 뒤를 따라 임금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친과는 다른 정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도 세자가 죽은 2년 후 영조 40년 사도 세자의 예언대로 효장 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즉위 일성으로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라며 원적을 해보겠다. 정전은 즉위년 3월 사도 세자의 촌호 장헌이라고 올리고 모호는 영원 사당은 경무궁이라 덮였다. 그리고 사도 세자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 정전은 화완 옹조의 양아들로 홍인안 등과 결탁해 세손을 제거하려 했던 정후겸을 경원으로 기양 보내고 고모이기도 한 하완 옹주를 소녀로 강등시켰다. 그런데 안팎에서 사도 세자 죽음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인물은 바로 홍봉안이었다. 동부승지 정의
정의환의 상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른바 일물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역사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던 것인데 홍보안이 창졸관의 제멋대로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대왕께서 어떻게 일물이 그곳에 있는 줄 아셨겠습니까? 홍보안은 이모년 사도세자가 죽은 해의 역적이고 전하의 역적입니다. 일물이란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를 뜻한다. 세자가 자결을 거부하자 홍보안이 이 뒤주를 영조에게 바쳐 세자를 죽게 했다는 것이다. 정의완의 칼날은 홍인안에게도 향한다. 홍인안이 전하의 대리 청정을 방해했던 것 또한 형제가 함께 제약을 저지른 것인데 지금 그대로 도성에 살면서 사당을 배치해 놓았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의심하게 되고 세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척족, 성이 다른 친족의 정의에 얽매여 형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급히 홍씨 형제의 죄를 바로잡게 하소서. 부결이 송환옥이 오늘날의 조정은 전하의 조정이 아니라 홍봉안의 조정이라며 탄핵에 가세했고 전 현감 민창렬은 온 나라 사람들이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망국동의 망정승이라는 노래까지 돌고 있습니다. 라고 상소했다. 정조 즉위년 8월에는 형조판서 이계가 상소하여 홍봉안을 다시 공격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모두 홍봉안 때문입니다. 요즘 역변이 거듭 발생한 것도 그 원류를 따져보면 첫째도 홍봉안이고 둘째도 홍봉안입니다.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까지 전하께서는 홍봉안이 도당이 대략 제거되어 근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신등은 홍봉안의 한 가닥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군신 사하가 편히 먹고 편히 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조가 해경호 홍씨의 숙부인 홍인안은 여산에 기양 보냈다가 사살했으나 홍봉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상소가 잇따르는 것이었다. 정조는 홍봉안을 취재할 수 없는 속사정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의지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곧 우리 자궁 해경궁 때문이었다. 해경궁께서 요즘 술이를 드시지 않고 잠자리를 편치 못하신 지가 며칠이 되었으나 위로하려 해도 할 말이 없다. 친정이 공격을 당하자 해경궁 홍씨가 단식으로 맞선 것이다. 사도 세자가 뒤주에 갇혔을 때도 하지 않던 단식까지 해가며 아들 정조에게 시위한 것이다. 아마 해경궁의 이런 정치성 시위가 없었다면 홍봉안과 그 아들들은 홍인안이라 정우겸처럼 일찌감치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조선 제일의 명문가였던 풍산 홍씨 가문이 외손인 정조가 즉위한 순간 급전 직학 끝없는 몰락의 길을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 사도 세자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니 어머니의 원수가 되는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 정조는 끝내 홍봉안을 처리하지 못했으나 그는 곧 사망했고 해경궁의 친정은 완벽하게 몰락하고 말았다.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제위 24년 만에 정조가 죽고 손자 순조가 즉위하자 해경궁은 친정 재건에 나섰다. 그는 사도세자 사건을 가문의 자리에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중록을 조설한 것이다. 즉 사도세자의 죽음과 자신의 친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굳고 변명하기 위해 한중록을 쓴 것이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동궁 정조가 비록 아드님이시나 그때 오히려 젊은 나이시니 나만큼 자세히 모르실 것이니 모년 사도세자가 죽는 이모년에 속한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저에게 물으실 것이지 외인의 시끄러운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의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해경궁은 그 이유를 당시 세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은 사건 당시 어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 역시 진정을 옹호하고자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한중록을 쓴 또 하나의 이유도 기록되어 있다. 2.1. 사도세자의 사건을 정조가 크게 깨닫고 갑자년 1804년에 누명을 씻겠노라 하신 말씀이 여러 번이시고 병신과 임자의 2번 분부가 더욱 분명한 증거가 되매 이 일을 신설하는 것이 선왕의 유의라. 금상 순조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주저하실 일이 아니라. 정조가 자신의 칠순 갑자년 때 친정을 복권시키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거듭 이를 주장했다. 정조께서 모두 갑자년 1804년까지 크게 풀자 하시기에 내가 그때 내 나이 70이니 내가 70까지 살기가 어렵고 혹 살아있더라도 오늘날 말씀이 어기시면 어찌하오 하고 불만스럽게 말하매 선왕이 화를 내시더라. 설마 70 노친을 속이겠습니까? 순조는 비록 춘추 어리시나 인효하심이 선왕 닮으셨으니 장성하시면은 응당 부왕의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실 듯하여 주야로 축소하고 있도다. 물론 정조의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외에도 아무도 없었다. 해경궁 씨는 여기서 말했듯이 손자 순조에게 친정을 신원시켜 준다는 선왕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중록을 쓴 것이다. 갑자년에 친정을 신원하려는 그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한중록을 통한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신병자인 세자와 정신병자에 가까운 이상성격자 영조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지 자신의 친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메시지는 후대 사람들이 일반적 인식이 되었다. 그러니 역사에 등진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성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조 독살설은 사실인가? 정조가 승하하자 영남 남인들 사이에서는 정조 독살설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노론 대신 남인들을 정치의 파탄으로 삼으려던 시점에서 급소한 것이 이런 소문을 진실로 믿게 만들었다. 정조는 제2위 12년 남인 체제공을 우의정에 발탁했는데 이는 무려 80여 년 만의 남인 정승이었다. 이에 고무된 영남 남인들은 같은 해 자신들이 과거 이인자의 반란에 호응한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웠다고 주장하는 무신창의록을 우여곡절 끝에 정조에게 바쳤다. 정조는 제2 16년 남인의 종주 이왕을 모신 도산서원에서 별시를 실시해 영남인 등용 금지 원칙을 깼는데 이날 별시장에 입장한 유생은 7,200명이 넘었고 거둔 답안지는 3,600장이 넘었다. 정조는 영남 남인과 하나가 되어갔다. 이 인화는 영원한 제국에서 건강하던 정조가 하루사이 죽은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영남 남인가에 내려온 소문을 소설화한 것이고 사실은 달랐다. 정조는 제2 24년 6월 14일 내의원 제조, 소영보 등을 편전으로 불러 종기에 대한 진찰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약 보름 동안 투병했다. 정조는 종기와 자신이 가슴속의 화기라고
말한 화병으로 신음하다 6월 28일 사망한다. 그의 독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필자가 누가 왕을 주겠는가에서 쓴 대로 정조의 정족이었던 영조의 계비 정승화옹 김씨 김주의 동생만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에 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정조에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해경궁 홍시편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